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8장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날씨가 이제 좀 시간이 갈수록 더워지겠죠. 여름이 가까우니까. 봄인데도 여름같이 느껴져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학문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일단, 목회자로 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날마다 공부해야 되겠죠. 학교 다닌다, 신학교 다닌다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작입니다, 시작. 그리고 성경도 또한 그렇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서적도 그렇고, 교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제 개척하면서 또 경계를 세워가면서 여러 모양으로 갖춰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많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행정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행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행정에 관한 서식들, 또 교회 행정학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 서적을 통해서 또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죠. 그런 부분들을 다운을 받아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교회 행정상이 필요한 이런 것들을 좀 스크랩을 해놓고, 그것을 또 교회 행정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은 올려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습관화돼서 적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하고 좀 먼데 특히나 이제 사역자가 되는 과정에 있다면 우리가 항상 메모지는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무슨 장소에서, 어떠한 곳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잊어버리죠. 그렇지만 메모 습관을 한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기록해 놓고,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게 또 생각납니다. 그게 중요한 것들을 또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설교라든가, 그 다음에 또한 목회자가 신방했을 때, 각 가정에서도 이렇게 좋은 말을 상기시켜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참조를 해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8장 교육위원회, 교회에 있어서 교육의 직무는 교회의 근본 구조의 중심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명령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교회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업과 직무를 생각할 때는 교육은 불가피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책임은 단순히 내적 요구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전 세계에 울부짖는 요구와 뚜렷한 제약 때문에 오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사회에 속한 문화와 좀 부조화 또는 긴장, 가정의 몰락, 인격의 불평의 교육 사업을 강권적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책무입니다. 작은 예배당 또 주일학교 교실이 민주주의 유람이 되어 왔죠.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이상을 보호하자 하는 모든 시대의 힘이 되었던 것이 개교에 고민하는 세계의 필요에 응하는 크리스찬의 인격과 생활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개교회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개교회라는 것은 뭐라 한다면 각자의 교회를 말한 거예요. 각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각
개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각 개교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부분이 충만히 이루어져서 그 지역을 살리고 각 이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힘을 잃어버리면 지역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부터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게. 자, 교회를 이렇게 육성하는 것이 교육위원회의 가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8장에 교육위원회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교육위원회의 가업이에요. 수행해야 될 일이죠. 자, 주께서 명령하신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비극적인 현 세계 요구에 응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 위원회의 직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위원회의 임무를 한번 보면 첫째로 교육의 목표예요. 교육의 목표. 자, 교육의 목표. 교육위원회는 일정한 목표에 의하여 그 직무를 실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첫째로 사람들을 힘있는 그리스도의 생활로 인도하는 것. 사람들을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으로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생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목표를 제시하고 격려와 가르침 교제로서 이 목표를 향하여 자라가도록 조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거요? 자, 격려와 가르침과 교제. 격려와 가르침과 교제를 나누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써 교회의 성도들 간에 또한 교회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만들어 교회 활동에 참가하다는 것이다.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의 결승점은 사람들을 획득하고 그리스도를 신앙해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성도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교제하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사업에 참가해 활동하도록 지도하고 훈련하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첫 번째죠. 두 번째로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 교회에서는 그냥 방치만 하면 안 됩니다. 신자들을 이루어가는 새신자반, 제자반, 그 다음에 어떤 영성반, 또 훈련, 이런 것들을 이루어져서 각 훈련을 지도해서 잘 이루어가고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게. 자, 세 번째로 교회 사업을 위한 지도자를 발견하고 육성하는 게, 지도자 육성. 자, 교회 안에 일꾼들을 잘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 탁월하다. 가르치는 은사에, 또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에, 어떤 사람은 교제를 하는 은사에, 어떤 분들은 상담하는 은사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발굴해서 그들을 육성하고 그것을 관리해서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목회자 중심으로, 모든 것은 교회의 목회자 중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요. 그런데 보면 개개인의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것은 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위원회 가업입니다. 자, 교육위원회는 온 교회의 이상과 목적에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책임감입니다. 이 이상과 목적을 실현하도록 격려하는 책임의식을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교육위원회는 온 교회의 필요성을 관찰해야 된다. 교회 안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교회 안에서 관찰해야 된다. 이들의 요구를 충당시킨가에 대한 명백한 방안을 세워야 된다. 자,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당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안을 세워야 되는 것이 자, 위원회의 가업입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사업계획의 여러 부분 즉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청년회, 학생회, 학생선거 등을 지도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죠. 교육위원회는 자기들의 기본 책임 중에 전도, 예배, 선교, 해우, 재정 등을 여러 부서들의 사업계획에 있어서 교육적인 부분에 서로 협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육의 모든 사업은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명확한 지식과 계획으로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위원회가 그 가업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잘 선택하고 또 양육하고 격려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교육위원회 인사입니다. 교육위원회는 가장 기묘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교회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가업이 부과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위원회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인 임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임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헌신적이고 영구적인 지도자적 역량을 가진 자들이 구성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당회에서 임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기와 회계도 마찬가지겠죠. 각 조직은 교회의 대소에 따라 조직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목사는 교육위원회 위에서 일하는 최고의 관리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위원회 서기는 토의와 계획과 실행과 성취에 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여 장래 계획의 참고가 되도록 기록을 하고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교회 재직의 문서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사업에 대한 성과와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위원회는 도서를 비추할 필요가 있어요. 그 개원을 두고 모든 연구자를 제공하고 위원들의 독서를 장려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아 희생적인 봉사로서 온 교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어주도록 하는 것이 교육위원회의 사명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일학교 교육의 관리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의 관리. 자, 주일학교 교육의 관리 중요하죠. 왜냐하면 미래의 새싹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미래의 새싹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비전이 없고 이 비전도 없을 뿐더러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린 학생들,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잘 관리함으로써 교회의 성장과 미래의 기반 틀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주일학교입니다. 자, 교회 주일학교는 교육위원회의 기본 책임입니다. 주일학교의 조직에 관한 세심한 연구와 교사의 훈련과 주일학교 학생에 관한 기록, 또 반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설비, 자, 주일학교 사업을 지도하는 정책들의 교육위원회의 책임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꾼을 획득하고 최고의 이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하고 고무적인 그 가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훈련하는 것은 교육위원회 끊임없이 주의를 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이 주일학교의 반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특히나 연구하도록 또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잘 이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일학교의 기록들입니다. 개인에 관한 교육적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주의 깊게 체계적으로 기록하도록 보관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새로운 사람들이 적당한 부서와 조직에 배치되는 것을 잘 살펴서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주일학교와 그 구성 단체에 대한 기록을 유효하게 사용하도록 유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까지의 완전한 기록이 각 학생들을 위하여 잘 보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학생의 가정에 관한 형편, 학교에서의 형편, 주일학교에서의 형편, 그의 취미, 재능, 활동, 성공 등등을 카드에 기록해서 10년간을 계속해서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소리천에는 매년 말에 그 학생에 대한 선생들의 평판이 기록되고 또한 태도, 성경 지식과 때때로 실시한 시험, 성적, 어린이가 참가했던 활동에 대한 보고와 그 학생들과의 응답들이 기록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의 기록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에 우리가 또 재산이 될 수 있어요. 그 학생들이, 그 어린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자기의 성장 과정을 볼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의 초점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일학교의 출석 관리입니다. 교육위원회는 꾸준한 출석에 큰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이 관심의 중요성은 현저하게 성장을 보여주는 많은 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적으로 그들의 계획을 출석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 분과 소위위원회가 그 결석 사유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그 원인을 명백히 밝혀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부에 그 이름을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들이 주일학교에 와서는 어느 반에나 소속되지 않고 있을 동안에는 아직 책임을 남기고 있으나 일단 반에 지정되고 출석부에 그 이름이 기록되면 그들을 관리하는 책임이 주일학교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에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사업을 위하여 주일학교에서 교교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교육 자료의 설비입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사용할 공과 선택을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이 공과 교육 책자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참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 공과 공부를 둥그레 모여 앉아서 그때는 이런 의자가 없었죠. 소그룹으로 앉아가지고 각 반별로 앉아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공과반에서 교육자를 선택을 해서 공과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것을 암송해 갖고라고 이렇게도 합니다. 자,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적당한 것을 세밀하게 조사해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재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교재를 잘 선택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흥미와 유익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주일학교 교사들은 때때로 다른 교회 학교를 방문하여서 모든 자료와 설비를 견학하고 연구하도록 각광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큰 교회들에 가보면 이 자료들이 배치를 잘 돼 있어요. 그렇지만 개척교회나 또 미다립교회나 좀 어려운 교회들, 작은 교회들 가보면 그 비치에 있는 자료들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가서 견학을 해서 거기에서 보고 또 그 좋은 자료들을 스크롤을 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일학교 설비는 교육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선생과 학생이 서로 만나는 방들의 분위기는 주일학교의 성격을 보여주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반별 예배실의 필요성은 매우 큽니다. 주일학교는 예배 중심이 되도록 예배실을 아름답고 신령하게 장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은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예배실이 따로 없지만 될 수 있으면 교회가 성장해 가면 주일학교 예배실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둘 수 있는 대로 가장 좋은 기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의자는 예배실의 위험을 대해주는 힘이 됩니다. 또한 찬송가는 교육적으로 된 것을 부르도록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실에는 벽에 가장 유익한 가마를 줄 만한 그림을 붙여놓은 것도 참 중요하죠. 교회는 종교 미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 거로 성화를 아름답게 인쇄하여 주일학교 교실에 장치하여 두는 것은 주일학교 학생의 좋은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성경적인 물품, 즉 소형의 성막 또는 성경에 나타난 가정 물품 등 그 외에도 종교적 의의를 가진 물품들을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으면 참 좋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성경 교수의 산 교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적게 드는 성경 지리, 성경 이야기, 현대 성경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매우 유익하죠. 그러므로 교회위원회에서는 이런 방면의 발전을 위하여 조사,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유익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의 설비가 상당히 어린애 교육 주일학교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자, 다섯 번째로 교수와 지도력의 향상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들에게는 훈련과 진보를 위해 좋은 기회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교육위원회는 유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일학교 각 부분에 관계되는 많은 도서를 준비하고 가르치는 자를 풍부히 얻도록 하고 잡지나 또는 경험 많은 인사들의 강습을 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임명받은 선생들에게 경험 많은 부장이 직접 지도하고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죠. 또 교회는 그들을 격려하고 재정적 보조를 제공하고 주일학교 선생들 여러 가지 강습회와 대회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도자 교육은 교육위원회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육위원회는 주일학교 선생들의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설적 계획을 세워 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측면적 교육, 개인적 상담, 책, 잡지, 유익한 교육 등을 열람하도록 하면서 얻는 지식도 유익하죠. 또한 단체적으로 훈련받는 기회도 종종 마련해서 교육에 관한 도서를 연구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여 연구 자료로 삼는 것도 유익합니다. 자, 지도자들을 위하여 따로 한 반을 만들어서 지도하거나 또는 지방의 몇 교회가 합하여 지도자 양성소를 매년 개최해서 유익한 방언 자료들을 얻는 것도 중요하죠. 또한 자격 있는 교수들을 위하여 어떤 기회를 주어서 특별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임명은 그 중요성과 책임감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공중예배에 대한 정중하고 존엄하게 행하며 임명을 받는 교사들에게 1년간 주일학교 직무에 충성할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주일학교의 모든 성적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교섭과 출석과 기타 모든 성적표를 인쇄하여 비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그 주일학교에 대한 책임을 표시하고 절약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일학교의 상호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일학교의 상호 행동. 주일학교는 교회를 중심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주일학교 교사들이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교회의 다른 직원들도 교회를 섬기는 데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보조기관들은 교회 안엔 단체에 불과하는 것이죠. 교회의 중심이 되는 예배에 불충성하는 것은 교회 사업에도 늘 신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의 모든 지도자들은 범사의 교회 사명에 건설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회와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에요. 성탄 주일, 오순절 주간, 그 밖의 특별 행사에 단체별로 충성을 강조 고마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절 전 몇 주간을 각 단체별로 또는 교육 단위별로 특별석에 앉게 하여서 특별 행사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모이는 것이 좋죠.
교회에 대한 충성을 위한 건설적인 계획을 주일학교 전체를 통하여서 육성하는 것은 종교교육의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위원회는 다른 부서와 협동해서 예배와 전도와 선도와 친목과 봉사에 대해서 교육적 요구를 용구하게 되면 또한 이 여러 부서와 책임자들을 계획에 저력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기독교는 세계적이기 때문에 성교 엠페오시스에 중점을 두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성장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위원회는 성교부와 협동하여 주일학교 교회에서 성교 사상을 길러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자, 성교부 청지기 직분에는 재정부, 전도부 등 여러 부서의 협동은 교육위원회 사업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 사업의 일부이긴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중요한 직분들은 각 부서의 중대한 책임들이죠. 교육위원회는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발전을 대해서 교회를 거대한 종합학교로 만드는 데 기꺼이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다른 부서와의 교제 활동은 때때로 교류하여 발전을 촉진한 것이 좋습니다. 반별 사교회, 만찬회, 소풍 등 프로그램 등의 주일학교 행사의 기본 부분이며 또한 힘써야 할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7번째로 종교교회 주관과 그 행사입니다. 자, 온 교회로 하여금 종교교육의 중대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종교교육 주관을 설정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 주관의 행사를 위하여 몇 주간 동안 준비하고 온 교회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키도록 활동하는 것이죠. 자, 이 예배 주간에 행한 일을 미리 강구를 해야 됩니다. 교사들에게 알게 하고 또 교회는 이 기간 중 어느 날 저녁을 택하여 교사들을 위한 만찬을 여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리하고 모든 부서들의 책임을 맡은 교사들은 이 모임을 위해 특별히 교재와 수공품과 같은 그것들을 준비하고 흥미있도록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든 그 주간의 모든 일들은 다른 종교 교육 주간의 대날의 절정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이 주간은 교회의 연중 행사가 가장 뜻깊고 흥겨운 행사 기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 교육 주간이라고 그 행사를 명칭을 하는 것이죠. 자, 8번째, 교육적 활동의 광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행정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은 아는 수준에 있고 어떤 것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사역자의 대열로 가다 보면, 계열로 이렇게 쓰다 보면 우리가 아는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고 교회 행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역할도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더욱더 깊이 연구를 하고 또한 참조를 해서 또 공부를 해서 행정의 책들이 많습니다. 교회 행정의 책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교회 행정의 책들을 사서 또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것도 참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 8번째로 교육적 활동의 광대입니다. 주일 저녁에 청년의 모임 같은 것은 교육위원회 행사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그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격을 육성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문제를 변화시키고 봉사도 훈련, 지도록 훈련, 교육사업의 실제 경험의 훈련들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한 것이 유익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는 청년들이 회중으로서 우위와 개인의 신앙생활, 사회 문제에 대한 의식, 형제생활의 향상 등을 택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좋죠. 조직적인 진행을 위한 재료와 연구에 대한 제안과 친목 행사와 예배에 대한 안내 등이 청년의 활동에 적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는 그들의 흥미와 거룩한 교제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도록 힘써야 되겠죠. 또한 그들의 교회의 모든 행사의 중심 부문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온 교회 예배 시간에 어린이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교회를 참 교회로 발전시키도록 마련해서 교회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이 성가대, 어린이 집사와 같은 직분을 어린이 자신이 맡아 하는 단체로운 행사를 하게 하는 것이죠. 정기적 교대를 정식 예배 시간에 구상하고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훈련을 교회에 관련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교회들은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고등부에 들어가도록 하는 의식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교회 교육 계획의 중요한 행사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수개월 전에 학교 교회를 작성하고 교사진을 확보하고 교재를 준비하고 사업의 윤곽을 작성하여 미리 강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1년 중 사회학교의 방학 기간에 종교교육을 위한 방학학교를 계획하고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수준의 유능한 교사와 더불어 지혜 있게 설교하고 종교교육에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사회단체의 여러 여가 활동을 강조할 때 교회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인용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긴 기간 동안의 방학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의 인격 양성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것을 교육의 활동에 광대한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연령별 교육 계획입니다. 자, 연령별로 교육 계획이 있죠. 자, 교회위원회는 회중의 연령별 요구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에 응해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가 연령별 조직의 부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장들은 교육위원회에 소속이 있어야 됩니다. 이 지도자들은 주일학교의 유년부장, 청년부장, 교사 양성부 부장, 교육위원회 계획을 수행하는 연락장교로서 이 계획을 자기들이 담당한 부에 적용시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연령별 종교교육은 온 교회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도자들은 온 회중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연령별 사업을 연구하고 각 기관의 행사를 지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더욱 충실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방법으로 그 기관들의 사업을 보충하며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린이 지도부에 자, 어린이 지도부. 유치, 유년, 초등이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입니다. 어린이 지도부. 자, 어린이 지도부로 알려진 위원회는 어린이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지도자들을 구성돼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교회에서는 각 반을 담당자 교사들로 조직하여서도 좋으나 큰 교회에서는 주일학교의 어린이 단체 지도자들로 포함하는 것이 더욱 좋다는 것이죠. 이 부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작성해서 채택하고 교회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목사 혹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주일학교 부장과 또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몇몇 부장들이 이 위원을 돕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청년 지도부입니다. 청년 지도부. 청년 지도부는 중고 대학생을 말하는 것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부. 청년 지도부라고 합니다. 자, 교회의 청년부 지도부는 교회의 모든 청년부의 의사를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서는 모든 청년부 기관과
중고등부, 고등부, 대학부, 그 밖에 다른 조직의 대표들과 합법적으로 합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부서가 각 연령별 청소년의 연합체에서 교회 안의 청년들을 대표하도록 선출되고, 청년들이 교회 안의 행사의 모든 부분, 즉 예배, 연구토론, 봉사, 이러한 등과 오락, 사교 생활, 전대 봉사, 선교, 교파, 친선적 활동들을 수행하도록 통일성과 유기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지도부는 주일학교, 주일 저녁, 집회 같은 청년부 프로그램 위에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청년부에서는 청년 재직회로서 봉사해서 또 계획하고 특정한 계획에 따른 책임을 맡는 수도 있습니다. 이 재직회 회원들이 교회 사업계획에 조력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인도하는 집사와 안내인으로서 활동하고, 특별 음악 순서나 합창을 준비하고 교회 봉사에 참여할 때 청소년 주간이나 청소년의 달 행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혹은 청년 재직회는 대학에 입학한 청년들을 위하여 3월에 대학 진학 축하 예배를 드리고, 또는 성탄절 방학 등을 동원해서 대학생 만찬을 계획하고,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찬을 베푸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청년 재직회는 청년들의 전국 총회 또는 대회나 강습회 같은 것을 권장 후원해서 그들의 견학도 하는 것이 좋죠. 또는 그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제 수양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재직회는 청년 성가대, 연극 그룹, 봉사 그룹, 교회의 저녁 친목회 등을 후원하고 또 그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년교육부입니다. 장년교육부. 장년교육부는 교회 모든 장년단체의 지도자들, 즉 단체의 회장이나 부장들을 구성하는 말입니다. 이 장년교육부의 간부들이 여러 청년단체들과 친성과 단결의 정신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 모든 행사에 통일을 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전도에서는 교회의 모든 여자들의 의사를 종합하여 조직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장년교육부는 여성들이 여러 단체와 함께 봉사할 기회를 가지도록 조사, 연구해서 자기 자신들이 주의 나라와 세계 사역 사명에 관여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들은 또 종교생활, 선교와 청지기 신분, 가정생활, 사회생활, 그 밖에 그리스도의 생활의 여러 부분을 포함하는 교회 행사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전도회 또는 평신도 단체는 교회 남자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의 의사를 따라 원래 또는 격월 입하에서 당면의 문제들, 즉 그리스도인의 참여 사회 참여, 종교적 문제 등을 토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죠. 이 조직은 기독교인들이 실제적으로 세계의 문화와 교회의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장년사회부는 선교사업 같은 건설적인 의안을 제출하는 공식 토론을 가짐으로써 종합적인 성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년교육부는 다른 민족적 대표들의 세계 문제에 관해서 자기 민족의 의사를 표현하는 국제밤을 개최하다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청년교육부는 민주주의 문제점과 같은 문제를 연구하는 회합을 개최하고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라 하여금 기독교 윤리에 입각하여 자기 향토 또는 국가 문제에 관해 논의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어린이 교육부, 청년 지도부, 그 다음에 장년 교육부 이런 부분들로 얘기를 했는데, 네 번째로 교육위원회 조직 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영아부입니다. 영아부는
1살, 2살, 3살 어린이와는 그 어머니 또는 유모와 함께 참석하여서 유아의 종교적 교육을 받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영아의 장래의 교육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지도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치부는 유치원의 원조, 어린이는 5살까지 그 생활에 배울 것을 다 배웁니다. 인간의 생활 습관의 형성의 시기라는 거죠. 제2의 천성이 정해지고 있죠. 생활의 방향을 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유능한 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년부는 초학교 하급반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가장 치고하기 쉬운 시기이죠. 자, 어떤 주일학교에서인지 가장 출석률이 높습니다. 교사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죠. 교사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는 시기이기도 하죠. 모방성이 강하고 칭찬을 좋아하는 기회에서 만나면 뛰어와서 인사하는 의심이 적습니다. 선생님의 말하는 대로 믿고 그가 행하는 대로 행한다는 것을 반드시 필요해야 됩니다. 자, 초등학교 상급반이죠. 이 시기의 청년들은 비교적 출석 수혜가 줄어들고, 자, 특히 남자들의 출석 수혜가 줄어들죠. 열심히 있던 아이가 갑자기 오지 않게 되는 것도 이 시기입니다. 대체 이유가 있죠. 이 시기가 육체적으로 갑자기 키가 크고 그 체중이 늘고 활동성을 띠게 된다는 것이죠. 심리적으로 안정성이 없고 비판적이고 방향적이라는 게예요. 특히 3학년 말에는 4학년까지 걸쳐 가독의 변천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경험이 있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교사여야 하고 비교적 시간을 많이 내어서 그들 개개인간의 친구가 되어주고 공부하고 함께 살면서 각종 연구를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특징입니다.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고 성경 읽기와 찬송가 부르기를 쑥스러워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믿지 않게 되고 기적 이야기는 웃음거리로 들린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든 한 번은 의심해보고 반대해보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방법이 있잖아요. 자치적 활동, 책임과 부담, 자발적 작업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일반 학과의 지도, 그들의 때때로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에요. 6학년이 되자 주일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상급 학교의 진학 준비라는 특수한 문제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가정과 연락하여 지도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등부죠. 이 연령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중요한 때입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시기에는 자기의 신앙에게 행하지 하고, 자, 강의보다는 토론을 시키는 방법이 좋습니다. 학년별 연구를 공동으로 시키고 발표하도록 하고 학년별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준비와 계획이 있는 교사는 그들을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존경받게 하고 그들의 신앙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독시키는 좋습니다. 이들은 이미 독서의 연령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적당한 종교 서적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구의 발표로 기회를 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것을 중등부에 시키는 것이 좋죠. 자, 6번째로 고등부입니다. 자, 이 시기의 심리는 권력과 압박에는 방황하는 시기죠. 사랑과 이해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헌신적 태도를 나타낼 때입니다. 교사는 연구와 계획과 준비에 상의 차 있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도록 멸시를 받습니다. 자유토론의 기회를 주고 교사는 훌륭하고 모범적인 결론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성가대 정도에 그치지 말고 전도와 주일학교, 보조직원, 소리 등 정리 등을 통해서 책임 분담을 주는 것도 아주 유익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교회 행정에 대한 발판으로서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공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제9장 재정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